안녕하세요. 퇴근은 몰빵입니다. 오늘은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소재 중에서 음극재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증시에서 가장 주가 상승이 크게 나타나는 부분인데요. 2차 전지 산업을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산업의 기술력 발전을 계속해서 쫓아오고 계신 분이라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양극재의 경우에는 이미 기술 발달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기 때문에 양극재의 경우에는 기술력이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기보다는 고객사에 맞는 형태로 얼마나 많은 물량을 생산할 수 있을지, 고객사와의 접점을 통해 얼마나 많은 수주를 따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음극재의 경우에는 기술 성장의 그러니까 여력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음극재의 기술 발전의 핵심 물질을 만드는 업체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존의 2차 전지 음극재 시장을 한번 보시면 대부분의 음극재에 들어가는 활물질은 흑연 베이스입니다. 그래파이트라고 하는데, 이는 검정색 가루 물질입니다. 이 흑연 음극재를 양산해내는 업체로부터 셀메이커가 물량을 받고 이 가루 형태로 물량을 받은 다음에 이거를 동박에다가 쫙 펴발라서 배터리를 생산을 해내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흑연 음극재를 팔아서 돈을 버는 업체 중에서 가장 큰 대표적인 업체가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음극재는 배터리의 수명과 충전 속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때문에 많은 완성차 업체와 셀메이커 업체들이 음극재를 좀 더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능을 업그레이드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습니다. 표를 보시면 음극재의 경우에는 지금의 대부분이 흑연 베이스지만 앞으로 점점 실리콘을 섞어 나가는 형태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실리콘을 섞어서 쓸 경우에는 배터리 밀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더 작은 사이즈에서 높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흑연 음극재에다가 실리콘을 얼마나 높은 비율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첨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배터리의 수명이 더 길어지고 배터리 충전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음극재의 기술 성장 방향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부터 해서 각 업체들이 목표하고 있는 음극재 서플라이 체인 내에서 역할은 무엇인지 보면서 한번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지식이 없거나 공대를 나오신 분이 아니라면은 내용이 많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저 또한 전문 지식이 있는 연구원 출신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쉽게 이해한 대로 설명을 해볼 테니까 잘 따라와 보시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대주전자 재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리콘 음극재 대표 업체로 알고 계신 곳입니다. 이 업체는 실리콘 다이옥사이드를 생산하는 업체고, 실리콘 음극재도 단계가 여러 단계로 나뉜다는 점을 미리 이해해야 이 회사의 입지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실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실리콘 음극재는 앞서 얼마나 실리콘을 섞느냐에 따라서 음극재의 수명과 충전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표를 한번 보시면 실리콘의 함량이 가장 낮은 단계가 바로 이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SiOx라고 하는데요. 이론적으로는 5%에서 10% 정도가 실리콘이 함유될 수 있는 구조이고, 그 다음에 레벨이 바로 저함량 실리콘 카바이드입니다. SiC라고 칭하는데, 이 단계로 가게 되면 실리콘 함량을 10% 이상까지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아무튼 대주전자 재료는 이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SiOx를 양산하는 업체인데, 여기까지만 들을 경우에는 실리콘을 더 높은 비율로 섞으면 되지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는 쉽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리콘은 충전과 방전을 반복해서 하게 될 경우에 부피가 부풀어 오른다는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데, 배터리가 부풀었다가 쪼그라드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실리콘을 음극재의 높은 비율로 함유를 시킬 때에는 팽창 이슈를 잘 잡아야 하는데, 아직까지 대주전자 재료는 실리콘 함유율을 5% 이상은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최근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팽창을 억제하는 특허를 확보하면서 함유율을 증가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흑연이 에너지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15%에서 약 20% 정도까지 팽창하는 수준인데, 실리콘의 경우에는 400%까지 부피가 팽창한다고 합니다.
순수 실리콘 음극재는 이런 문제 때문에 업계에서는 아직까지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주전자 재료가 양산하는 실리콘 다이옥사이드의 형태는 실리콘이 5% 정도밖에 함유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지금 상용화는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포르쉐 전기차 모델인 타이칸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공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실리콘 음극재는 대부분이 전기차 양산 업체들의 고민거리입니다. 테슬라도 얼마 전 기사 나온 내용을 한번 보시면 미국의 배터리 스타트업인 신라이온이라는 업체를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 실리콘 음극재를 연구해온 업체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실리콘 음극재 채택이 상당히 큰 기대감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주전자 재료의 매출 구조를 한번 보시면 아직까지 이 실리콘 다이옥사이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지금 대주전자 재료의 밸류는 온전히 향후 커질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실적을 미리 당겨와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수준에서는 3,000톤의 SiOX를 양산할 수 있는 캐파를 가져갈 것으로 보이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증설이 들어가면서 24년이 되면 1만 톤 규모를 양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25년부터 1만 톤을 목표를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셀메이커들이나 차량 양산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생산 계획을 앞당겨서 공격적으로 전기차 양산 목표를 앞당기고 있기 때문에 24년부터 1만 톤을 양산하는 수준으로 대주전자 재료도 앞당겨 잡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6년부터는 1만 톤이 더 추가가 되면 지금의 약 7배 수준인 캐파를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대주전자 재료의 실적은 대부분이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올라온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나노 재료의 사업 부문의 수익성, 성장성에 주목을 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흑연 음극재는 이익 마진이 그렇게 많이 남지가 않습니다. 단가 자체가 낮기 때문에 거의 원자재 공급 성격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이익 마진이 5% 전후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대주전자 재료의 실리콘 다이옥사이드의 경우에는 현재 15%에서 약 20% 수준의 이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으며, 향후에 실리콘 함량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고 지금보다 더 많은 양을 양산할 수 있는 시기를 바라본다면 25% 정도의 이익 마진율을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5년부터면 매출의 절반 가까이가 실리콘 음극재에 향해서 올라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앞에 보여드린 캐파 확장 시기에 맞춰서 실적 수준도 단계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240억 수준을 예상을 하고 있고 YOY로는 30% 이상 증가한 수준이 될 겁니다. 증설 분량이 반영이 돼서 캐파가 만 톤까지 늘어난 24년도면 7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총이 23년 추정이익을 반영을 했을 때 PER이 60배 수준이기 때문에 절대로 밸류만 봤을 때는 싼 가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장에서 성장성이 확실한 섹터로 자금이 몰리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향후 2차전지 에너지 함량, 충전 속도를 결정하는데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계속해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부여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상승하는 구간에서 계속 따라붙는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떨어질 때 사모으면서 캐파 확정 일정이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수준에 맞게 움직이는지 또는 조금 더 앞당겨서 캐파 확장이 될 수 있는지를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대주전자 재료의 실리콘 음극재와 상당히 연관성이 높은 사업을 하는 나노 신소재입니다. 나노 신소재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카본 나노튜브 CNT 도전재를 양산할 수 있는 업체이기 때문인데요. 이 CNT 도전재라고 하는 것은 음극재의 실리콘 함량을 높이면 나타날 수 있는 팽창 문제를 억제시켜줘서 안정성이 향상시켜줄 수 있는 이점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작은 회색 구슬 같은 물질이 CNT 도전재인데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틈 사이에 자리를 하게 되고 덕분에 활성화되는 지점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에너지 용량이 높아지게 되고 연결이 더 잘 되는 이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전기 전도도도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실리콘을 함유시키면 CNT 도전재를 같이 적용시키는 것이 상당히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배터리 생산 업체들도 CNT 도전재를 같이 사용하는 추세인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실제로 타이칸에 들어가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에서도 실리콘 음극재와 함께 동사가 양산하는 CNT 도전제를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내에서는 자동차용 CNT를 양산한 업체로는 나노신소재가 유일한 기업이고, 이 기술력이 상당히 진입장벽이 높은 분야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CNT 도전제는 물과 다른 물질들 속에서 섞여서 충분히 효율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CNT가 잘 분산이 되어서 균등하게 분포가 되어야 되는데, 분산을 시키면 다시 재응집하려는 성격을 띠기 때문에 이 기술력이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라고 합니다. 자동차용 전지향 CNT 도전제의 경우에는 실제 차량에 납품된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후발주자들이 뛰어들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주가의 프리미엄이 더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 주에 CNT 도전제를 양산하는 나노 신소재의 주가가 상당히 높은 가격을 보여주면서 신고가를 보여줬는데요. 현재 나노 신소재의 경우에는 약 6,000톤의 CNT 도전체를 양산을 할 수 있고, 최근에 800억 정도를 유상증자를 통해서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의 러브콜을 받아서 물량이 한꺼번에 매진되면서 유상증자 물량이 조달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물량은 증설하는데 약 550억 정도가 사용되는 것으로 공시를 통해서 확인한 바 있으며, 미국, 일본, 유럽 세 군데의 생산기지를 구축을 할 계획을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초기 생산 물량은 3,000톤이라고 하는데, 이 수준을 반영하면 내년 23년도 정도면은 1.5만 톤 정도로 양산할 수 있는 캐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지금 캐파 기준으로 연간 CNT 도전제를 250억 정도의 연간 매출이 기대가 되는 상황에서 아마 이 캐파가 온전히 확장되고 나면은 적어도 500억 이상의 매출이 발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CNT 도전제 매출 비중은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보이고, 23년 정도면 연매출의 절반 정도를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2차 전지 소재 업체들도 마찬가지의 기대감을 받고 있지만, 나노 신소재의 경우에도 셀메이커와 협업이 잘 되면 장기적으로 현재 기대되는 수준의 캐파 규모보다 더 빨리 더 많은 물량을 양산할 수 있도록 자금 조달이 가능할 수 있고, 이는 실적 업사이드를 더 크게 반영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급등하면서 시가총액이 1조를 터치를 했었는데, 경쟁력 측면에서는 나노 신소재도 1조 아래에서 놀만한 기업은 아닌 듯해 보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대주전자재료도 한창 주목을 받기 시작한 초기에 밸류가 아직 이익이 찍히지 않은 구간에서 1.5조까지도 갔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최근 소재주들의 주가 상승폭이 상당히 가파른데, 너무 공격적으로 따라붙기보다는 기존의 소재주들이 실적 전망이나 캐파 확장 계획들을 잘 공부를 해두셨다가 예상했던 캐파 확장 계획이 앞당겨지거나 더 큰 규모의 자금 조달을 받게 되면서 생산량의 전망치가 올라가는지를 잘 체크해 보시고, 그런 흐름이 있을 때 조금 더 비중을 넣어서 투자하는 방식을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